네, 개장 전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선택 오늘의 종목 하나금융투자 도국역 WM센터 유용섭 PB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자, 5G에서 나왔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를 꼽아주셨어요. 와, 이번에는 5G 좀 다르다. 네. 이번에는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나요? 네, 뭐 사실 올해 증시에서 바이오 섹터랑 더불어서 가장 부진했던 게 아마 5G 섹터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투자자분들이 5G 종목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좀 불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도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HFR이나 서진 시스템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지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연되었던 투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속속 재개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도 4분기부터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핵심 인프라가 통신 장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5G 섹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노와이어리스에 주목을 하셨는데 네. 이걸 꼽아주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통신망의 어떤 시험이나 계측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험 계측 장비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좀 압도적인 사업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숫자가 찍히고 있고, 제가 근데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스몰셀입니다. 이게 스몰셀이 뭐냐면은 그 소형 기지국으로 이제 매크로셀이 커버를 하지 못하는 이런 통신의 음영 지역대를 커버를 하는 것인데, 5G의 특징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런 직진성 때문에 좀 장애물에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스몰셀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이미 4G 때부터 KT와 함께 강남역 인근에서 스몰셀을 구축을 했던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5G 같은 경우에는 4G보다 훨씬 더 빨라진 만큼 빈 곳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스몰셀은 5G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모멘텀이 이제 5G 전반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또 실적까지 조금씩 받쳐내 주면서 그 투심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가 또 일본으로 스몰셀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여기도 이제 좀 숫자를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일본이나 인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좀 통신망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준은 5G가 아니라 4G 스몰셀입니다. 그래서 일본 라쿠텐 향으로 올 한 4분기부터 이제 좀 공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양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살짝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내년쯤에는 좀 공급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4G 스몰셀을 구축을 하긴 했었지만 인도나 일본의 인구 그리고 땅덩이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수출되는 것들의 임팩트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국가들이 향후 이제 5G 스몰셀도 구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지금 일본의 스몰셀까지 그러면은 5G의 28GHz 스몰셀은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간발의 차이긴 했지만 저희가 그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라는 국가 타이틀을 이제 2019년에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5G 스몰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내년에 KT랑 함께 5G 스몰셀 공급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일본이나 인도의 어떤 4G 스몰셀 수출,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버라이즌 향 공급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의 스몰셀이 좀 본격화되는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청자분들께서 스몰셀이 5G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 다시금 이제 양치기가 아닌 보여주는 5G로 이노와이어리스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은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상장을 했던 그런 자석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원래는 휴대폰 케이스라고 하죠. 케이스에 있는 자석을 공급을 하다가 작년부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자석이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태블릿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 대비 매출은 160% 성장한 67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30% 성장한 293억 원을 실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43%에 달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 원동력은 바로 이런 특허 기반의 다양한 자석 기술력, 그리고 안정적인 히토류 조달 능력입니다. 자석은 원재료가 그 히토류에 속하는 네오디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채굴 지역과 그리고 매장량에 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히토류 소결 업체인 그 커승이랑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제 히토류를 좀 안정적으로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로부터 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원래 히토류 테마로 보다가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주가 네.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어요. 이 성장 동력에 다 했었던 건가요? 네, 뭐 그 태블릿 매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엽기적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올해 그 베트남 쪽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제 스마트 기기 업체들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노바텍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하나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스마트폰 안에 이런 차폐를 하기 위해서 차폐 필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반도체 칩들이 소형화되고 전자파는 많이 나오면서 이 차폐 능력이 성능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느껴졌고, 이제 필름을 대신해서 이런 노바텍의 자석 같은 차폐 자석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바텍은 태블릿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올 12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공급이 시작된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시장 자체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작년에 보여줬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그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좀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런 전장 쪽에 진출이 있다고요. 네, 뭐 지금 이미 사실 자동차용 자석도 납품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운전할 때 그 스티어링 있잖아요. 예, 스티어링에 들어가는 모터 센서에 자석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양 자체가 뭐 그렇게 유의미한 양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이 고객사가 점차 확대되고 이제 채용이 더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뿐만 아니라 브레이크용 그 센서 쪽으로도 자석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자식 브레이크라던가 아니면은 전자식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핵심 부품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노바텍은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노바텍과 함께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이 기대되는 5G 안에서 이노 와이어리스를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금요일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뭐 요즘에 국내 증시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피로감이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금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뭐 20개월 만에 1%대 이제 들어왔고, 뭐 내년에는 뭐 2번, 많게는 뭐 3번까지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도에 또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그 속도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금리가 인상은 되더라도 이거에 대한 수혜를 어떤 기업들이 찾을까, 입을 수 있을까라는 걸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뭐 김성영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주들 뭐 어제 뉴스가 나오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좀 저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 매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올 텐데, 아마 전체 포지션에서 일부를 좀 금융주를 담아 놓으시면은 이제 내년에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좀 차별화 장세,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빠른 속도에 좀 적응하기 쉽지 않다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금리의 포인트를 든 은행주도 포트 한켠에 잘 담아두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용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